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 차익 거래입니다. 네, 특히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요. 맞습니다.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 거래상을 이용해서 어떻게 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전략을 좀 파헤쳐 볼 건데요. 네, 이게 좀 복잡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오늘 저희 목표는 실제 예시를 통해서 아주 쉽고 명확하게 이해하는 겁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좋습니다. 그 차익 거래라는 게 뭐랄까 기본적으로는 같은 자산인데 파는 곳마다 가격이 다를 때 그 차이를 이용해서 수익을 내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제일 기본적인 원리죠. 특히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에 딱 고정되어 있으니까 가격 변동성이 적어서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안정성이 중요하다는 거군요. 근데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처럼 아주 큰 거래소들 사이에서도 이게 유동성 차이나 뭐 수요 공급 아니면 수수료 구조 같은 것들 때문에 미세하게 가격 차이가 발생하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럼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란 거래소 간 차익 거래. 이거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예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입니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서 얘기해보죠. 자, 만약에 바이낸스에서 이더리움, ETH죠. 이게 한 개당 2,500 USDC에 거래되고 있어요. 네, 2,500 USDC? 근데 동시에 코인베이스에서는 2,510 USDC에 거래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오, 10 USDC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그럼 딱 보면 바이낸스에서 싸게 사서 코인베이스에 비싸게 팔면 이득이겠네? 싶죠. 네,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죠. 근데 실제 계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를 들어 바이낸스에서 10,000 USDC로 4 ETH를 샀다고 쳐요. 네. 거래 수수료가 만약 0.1%라면 여기서 일단 10 USDC가 나가죠. 아, 수수료. 그리고 이걸 코인베이스로 보내야 하잖아요. 전송 수수료가 드는데 요즘 많이 쓰는 폴리곤 같은 저렴한 네트워크를 써도 뭐 한 1 USDC 정도 든다고 가정해 볼게요. 네. 전송료 1 USDC. 이제 코인베이스에 도착한 4 ETH를 개당 2,510 USDC, 그러니까 총 10만 40 USDC에 팔아요. 오케이, 팔았어요. 근데 여기서 또 코인베이스 수수료를 내야죠. 만약 거기가 0.6%라면 60.24 USDC가 또 나갑니다. 와, 거긴 수수료가 꽤 세네요. 그렇죠. 거래소마다 다르니까요. 자, 그럼 최종 결과를 볼까요? 10만 40 USDC에 팔았고, 원금 10,000 USDC 썼고, 바이낸스 수수료 10, 전송료 1, 코인베이스 수수료 60.24. 이걸 다 빼면 잠시만요. 계산해보면 마이너스인데요. 마이너스 31.24 USDC네요. 맞습니다. 오히려 손해인 거죠. 이게 핵심이에요. 겉으로 보이는 가격 차이. 이 예시에선 0.4% 정도인데 실제 들어가는 거래 및 전송 수수료 총합이 0.7%가 넘어가 버리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거죠. 와, 진짜 수수료의 힘이 무섭네요. 가격 차이만 보고 뛰어들었다가는 그냥 돈만 날리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1% 이상 혹은 그 이상으로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나야 수수료를 다 제하고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점을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겉보기 수익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되고 수수료 계산은 필수다. 자, 그럼 다른 방법. 거래소 내 삼각 차익 거래. 이건 자산을 옮길 필요가 없다고 하던데요. 그럼 수수료 부담이 훨씬 적지 않나요? 네, 맞아요. 이건 한 거래소 안에서만 움직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송 수수료는 없죠. 오, 그럼 훨씬 유리한 거 아닌가요? 이론상으론 그런데 이것도 한번 보죠. 예를 들어 바이낸스 안에서 10,000 USDT, 이것도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죠. 이걸로 시작한다고 해봐요. 네. 첫 번째로 BTC USDT 거래상에서 이걸로 비트코인을 삽니다. 수수료 0.1%면 10 USDT가 들겠죠. 네, BTC 매수. 두 번째로 그 산 BTC를 바로 BTC ETH 거래상으로 가서 이더리움으로 바꿔요. 여기서도 수수료가 0.1%, 그럼 대략 10 USDT 상당의 BTC가 또 수수료로 나가겠죠. 아, 여기서도 수수료가? 네, 마지막으로 그렇게 얻은 이더리움을 ETH USDT 거래상에서 다시 USDT로 파는 거예요. 수수료의 0.1%면 뭐 10.04 USDT 정도가 또 나가고요. 네, 최종 USDT로 환전. 자료에 나온 예시 계산 결과를 보면 이렇게 세 단계를 거치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19.96 USDT가 남았어요. 오, 그럼 9.96 USDT 수익이네요. 네, 약 10달러 정도 수익이죠. 말씀하신 대로 자산 전송 시간이 없고 관련 수수료도 없다는 건 분명 장점이에요. 근데
수익이 10달러면 좀 너무 작은 거 아닌가요? 그쵸. 수익률로 따지면 0.1%도 안 되는 거죠.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미세한 가격 불일치 기회는 정말 순식간에 뭐랄까 눈 깜짝할 사이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아, 기회가 금방 사라지는군요. 네. 그리고 이런 기회를 노리는 자동화된 거래봇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쟁이 정말 치열해요. 그래서 타이밍과 실행 속도가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전송 수수료는 없지만 수익 자체가 너무 작고 그마저도 잡으려면 거의 뭐 기계처럼 빨라야 한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이 두 가지 예시가 차익 거래의 핵심 고려 사항, 바로 수수료와 실행 속도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네, 확실히 와닿네요. 그리고 뭐 이것 말고도 당연히 거래소 자체가 해킹당하거나 갑자기 출금이 막히는 플랫폼 리스크도 생각해야 하고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이 갑자기 1달러 가치를 유지 못하는 딥패깅 리스크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죠. 생각할 게 정말 많네요. 그래서 자료에서도 이런 속도 문제를 해결하려면 결국 자동화된 거래봇, 뭐 비츠갭이나 크립토 허퍼 같은 것들을 활용하는 걸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고요. 하긴 사람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클릭해서는 저런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점점 더 인간 트레이더가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영역이 되어가고 있죠. 결국 이런 작은 이익을 얻으려고 해도 정말 많은 걸 고려해야 하는군요. 자료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소액으로 꼭 테스트를 해보고 만약 거래소 간 전송이 필요하다면 이더리움보다는 폴리곤 같은 저비용 네트워크를 활용하라는 팁도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뭐랄까, 길에서 동전 줍는 거랑 비슷한데 엄청 빨리 움직여야 하고 그 동전 하나 줍겠다고 택시비, 비싼 수수료를 쓰면 바보 되는 거랑 똑같네요. 하하, 비유가 아주 적절한데요. 자, 그럼 오늘 분석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차익 거래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 가격 차이를 활용하는 비교적 위험이 낮아 보이는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겉보기에는 그렇죠. 하지만 오늘 예시에서 보셨듯이 눈에 잘 안 보이는 수수료와 정말 찰나의 순간에 기회를 잡아야 하는 실행 속도가 수익성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입니다. 그래서 실제 거래 전에는 아주 철저한 계산과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자동화 봇의 도움도 필요할 거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이 오늘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마지막으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자료에서도 자동화 봇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미세한 차익 거래 기회는 점점 더 인간 트레이더가 접근하기 어려워지는 정말 기계들만의 영역이 될까요? 아니면 오히려 기술의 발전이 또 다른 형태의 예측이라든지 전략적인 면에서 새로운 기회를 계속 만들어낼까요? 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인간의 역할이 어떻게 변할지. 네, 이 점을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흥미로운 주제를 탐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분석에서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